서울에 르네상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비롯해서 서남권 르네상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이 과연 르네상스를 맞을 수 있을지, 그 밖에 부동산 소식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 부동산연구소 최문섭 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 지역의 개발을 위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 그리고 서울의 서남권 르네상스 사업,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20조 원을 투입한다고요? 네, 상당히 많은 돈인데요. 네. 일단은 그 서울 가까이에 인천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요. 예. 그 인천하고 가까운 그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첨단 단지로 개발을 할 계획이 있고요. 또 여의도 같은 경우는 국제금융단지로 키운다는 것인데, 네. 사실상 그 서울 서쪽인 경우에는 발전이 없었습니다. 영등포만 하더라도 그 첨단 유통이나 이런 유통 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를 했지만은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제 활발하지 못했는데요. 네. 서울시에도 이 정도로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그 9호선 지하철도 결국은 안산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은 그 인천이 개발이 많이 되고 서해안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강서구나 관악구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이제 서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많은 호재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서울 서남권 개발 4개 축이라고 해서 관악 쪽, 그다음에 강서, 금천, 양천, 영등포, 동작 이쪽 정도의 개발이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셨는데, 언제쯤 이런 르네상스 사업이 개발이 완료가 되나요? 네, 이미 이제 이번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하. 네, 2030년까지 이제 개발을 할 계획인데요. 네. 서울시에서 10개 곳에 이제 이런 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강서구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도 크고요. 또 돈도 많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그 움직임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7개 구의 서남권에 있는 구청이 이제 개발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인천공항철도라든가 또 경의선이라든가 그 서울 서쪽 방향에 상당히 그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지방이 안 좋다 그랬는데, 지방 일부에서는 또 여러 가지 호재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용인이 좀 최근에 좀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용인이 이제 남부 쪽에 집값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네. 그 최근에 이제 판교 신도시라든가 광교 신도시 같이 이렇게 그 신도시가 이제 어느 정도 분양이 되면서요. 그 후광 효과를 입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용인 죽전 같은 경우는 백화점도 들어서고 또 단국대학교도 이사 오면서 주변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용인 쪽의 좀 분양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에 용인 지역에 분양 계획이 많이 있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용인 지역에 12,000가구 정도가 분양 예정인데요. 우선은 그 대림건설에서 이제 약 110가구 정도를 분양하고 있고요. 또 우림건설에서는 그 2,800가구 정도를 분양할 예정인데, 용인 중동에 9월 정도에 분양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 양지면에서는 대성산업이 1,000세대 정도를 분양할 계획인데요. 그 경기도 동부 쪽인 양지면은 사실 그 대형 아파트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최근에 운암건설에서도 약 750가구 정도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네. 또 천안과 아산 이 지역에도 토지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얘기를 해주시죠. 현재 경기도에서는 그 땅값과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충청 남도권에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가까운 북부 지역의 그 제1종 주거지역을 상업적이긴 했지만 숙박시설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는 숙박시설을 풀어주는 바람에 숙박허가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입장이라든가 성황 같은 그 28개 마을을 통틀어서 이제 개발 행위를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천안 충남권에서는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안군이나 안면로 같은 곳에도 최근에는 이제 펜션을 짓는다는 그런 개발 업체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남권의 분양이 다른 곳보다 많이 분양과 개발이 계속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우리가 또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이제 버블7 지역인데, 일부 이제 강남 지역에서는 매물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상승세가 조금 주춤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전해주시죠. 네, 강남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하락을 쭉 하다가요. 예. 한 달 정도 통계를 보면 약간 상승세를 탄 건 사실입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월간적으로 보면 강남구에서 0.7%가 상승했었고요. 예. 송파구 같은 경우 0.4%고요. 또 양천구 같은 경우 0.5%, 또 과천시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1.0%까지 상승했는데, 예. 이렇게 이제 상승한 반면에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는 0.4%가 하락을 했고요. 또 분당구 같은 경우도
0.4%, 용인시도 전체적으로 0.7%를 하락했지만은 지난 달보다는 하락세가 상당히 둔화됐고요. 예. 급매물이 나와서 분양이나 매매가 안 되고 있긴 하지만은 예. 사실상 그 5월 경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고 또 판교나 이런 그 강교 신도시 후광을 잇게 되면은 네. 용인과 이제 강남권에 약간 상승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일부 보도에서 이제 강남 재건축 그 잠실하고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다시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재건축은 뭐 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재건축 기재를 많이 완화해 줬지만은 그 용적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기대에 못 미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임대주택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됐고요. 네.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그 집을 헐고 재건축을 할 만큼 용적률이 대폭적으로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집값이 상당히 상승세와 하락세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또 서울에서 진행 중인 유망 뉴타운 사업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은평 뉴타운이 가장 뭐 인기가 있는데요. 네. 은평 2지구나 3지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2,800가구 정도가 이제 분양 예정이 있고요. 또 동부건설에서 흑석동에서는 5월 달에 약 170가구 정도가 이제 9호선 호재를 타고 분양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가재울 뉴타운이나 이제 이런 그 대규모 뉴타운에서도 대림건설이나 삼성건설이 나머지 일반 분양이 67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또 경인선과 가깝고 또 공항철도도 이제 개통을 얼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호재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5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상당히 없어지고 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분양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파트를 매입해서 전매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뉴타운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정책 그리고 변하는 정책에 대한 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국민 임대주택 단지가 50%에서 35%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현재 임대주택을 사실 그 50%를 짓게 되면 상당히 네.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입장에서는 꺼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50%를 35%로 대폭 줄이게 되면은 네. 사실 그 환경 여건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35%로 줄어들면서 또 건물 층수도 15층에서 18층으로 올려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고밀도라든가 역세권에 좀 개발하기 좋은 땅들은 서울시에서 18층 이상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임대주택이나 이제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가 많이 그 등장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중소형 임대 분양주택을 25% 이상을 그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싶은 그 내 집 마련 후보자 입장에서는 소형 아파트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재개발 재건축 속에서는 50% 중에서 35%로 임대주택이 줄어들었고 네. 또 소형 분양이 25%가 상당히 그 서민들한테는 큰 지수가 되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 전략 중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를 좀 살펴보실 것 같은데 역세권 주변의 소형 아파트 최근에 인기가 많다고요. 우선 지난해에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역세권 쪽으로 그 분양이 1순위로 마감이 된 게 이제 실제 사례고요. 네. 최근에 이제 경유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침체도 연관이 됐지만 지하철 역세권 위주로 소형 아파트는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올해도 이제 소형 아파트는 사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분양회사에서 그렇게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지만요. 그런데 이제 그 대규모 단지가 아니고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소형 아파트고 또 실제는 지하철 역세권에서 광고에는 5분 거리인데 가보면 15분이나 20분 그래요. 그런 되는 곳이 경우도 많죠. 있고요. 예. 또 실질적으로 분양 가격이 그렇게 싸지가 않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게 문제인데 네. 역세권 주변 땅값이 비싸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대 차익보다는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르네상스 사업 20조 원이 투입되고 3월부터 시작된다는 소식과 그 밖에 부동산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경제부동산연구소 최문섭 소장이었습니다.